오늘 교재를 보고, 응? 오늘 교재를 보고 많이 당황했을 줄 알아. 예배인데 왜, 뭐 보험에 대한 얘기인가? 건강에 대한 얘기인가? 이게 무슨 얘기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성전의 개념을, 어떻게 알았냐면, 성막, 그치? 성전이 뭐 하는 곳이지? 성전이. 예배드리는 주님이 계시는 그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오는 장소가 성전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성막에 가서 피 흘리고 제사 드리고, 항상 양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곳이 성막이고, 그게 구약의 예배였고, 근데 그 성막은 사실은 누구의 모형이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지. 예수의 몸이 찢겨지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구약의 양 잡아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왜냐면 예수님이 단번에 아사셀 양이 되셔서, 그리고 제사장이 되셔서 절대로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아니고는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전의 휘장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와 죄로 막혔던 그 담이 열려지게 되면서 대표로 들어가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 그게 신약이야. 근데 예수님이 또 성전을 또 누구라 그랬지? 내가 성전을 무너뜨리러 왔다. 예수님이 이 성전 보세요. 제자들이 나와서 성전 어마어마하지요. 성전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리라. 그리고 이거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 지금 보이는 이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그 성전의 실체인데, 예수가 성전의 실체인데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건데 그게 진짜 성전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 그치?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40일 동안 내가 다시 올 텐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보낼 거야. 성령이 오기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몸을 뭘로 드리라?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오는 거다. 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지냐면, 내가 지금 육은 살아있지만 지금 내가 돈을 써야 되는 일도 많고 돈을 벌어야 되는 일도 많은데 그 일에 다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어제 초청을 했는데 다 못 왔잖아. 나는 밭을 샀으니, 나는 장가 들었으니, 나는 사업을 하니, 밭 5겨리를 소 5겨리를 샀으니, 이것 때문에 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 나중에 강권에서 데리고 오겠다. 라고 얘기해. 머리채를 끌고라도 와라. 끌고 왔는데,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자격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올 수 있는 사람, 넉넉하게 올 수 있는 시간도 있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일상의 생활에 너무 바빠서 나는 못해요. 난 그거 안 해요. 난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절름발이 맹인된 사람, 그런 사람 데리고 와라. 그런 사람 데리고 와서 채우니까 그래도 다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머리채 끌고, 강권이란 말이 그 말이거든. 머리채를 휘어잡아서 5번 돌려가지고 끌고 오는 거를 강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오지 않으려고 해도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앉혀라. 그래서 처음 부른 사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시고 계시잖아.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교회에다가 하는 거라고 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받은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다 바쳤어. 결혼식에
받았던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내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으로서 자리가 없는 거야. 이 아이들을 교육할 자리가 없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 교육관을 건축을 한대. 근데 자리가 없는데 가장 필요한 게 나야. 내가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 자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딱 생각나는 게 내가 받은 반지가 생각이 나더라고. 금하고 반지가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이거는 내가 의논해서 해야지. 가장 귀한 거고 내 남편한테 받은 건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정원이 아빠한테 뭐라고 이제 그때 기도할 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 전토나 자식이나 모든 것들을 버린 자에게는 핍박이 오지만 100배로 받는다 그랬다. 나는 그런 동기로가 아니라 진짜 이게 필요한데 나에게 필요하고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데 교회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다 부자도 아니고 다 가난하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생각하게 하셔. 내가 받은 가장 귀한 거.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근데 당신이 허락해줘야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분명히 이렇게 하면 시부모님이 해준 건데 욕을 먹겠지. 욕을 먹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100배로 불려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원이 아빠한테는 동기를 넣어준 거지.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 100배가 안 와도 좋았거든. 근데 그래도 또 한 믿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원이 아빠 교회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데 지금 이 삽을 못 뜨고 있다고 하는데 공사를 하다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 팔아서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우리 정원이 아빠가 허락을 했어. 허락을 해서 그걸 팔았는데 그때 시세로 갑자기 금 시세가 오르고 그 이제 다이아몬드 시세가 올라가지고 가장 이렇게 좋은 가격을 받아가지고 땅을 팔 수가 있었고 마성 순복음교회 그 옆에 건축관이라고 이제 지하 이제 교육관이라고 하는 거. 순복음교회 할 때. 그거를 하는데 이제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헌금을 드렸던 적이 있어. 그리고 내 옆에 자꾸 보험을 들려고 오는 사람이 있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불이 났잖아. 불 나기 전에도 그 집사님은 계속 나한테 보험을 들라고 했거든. 저는 보험 필요 없어요. 보험은 믿음 없는 사람이 드는 건 줄 알았어.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 안 올 건데 왜 나한테 보험을 들려고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가 불나고 나니까 얼마나 꼬셨겠어. 고봐, 내 말 안 듣고 만약에 보험 들어놨으면 이거 받았지 뭐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 근데 그때도 나는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았어. 그래도 안 들어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내가 이 길을 전도자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가장 믿음 없는 행위가 보험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정말 인색하면서 내 보험은 보험 까보면 엄청나게 그쪽에 돈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근데 지금 오늘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진짜 교회라는 그 성전도 아니겠거니와 지금 하나님이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네 몸을 귀중하게 여겨 라고 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구나. 그리고 내 몸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계속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그런지 뭔지 몰라도 예전에는 60대가 늙은이였는데 육순 잔치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90,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야. 그래서 지금 경험 생명표라고 하는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발표가 되는 사람 평균치가 있어. 남자는 몇 살을 살고 여자는 몇 살을 살고 하는데 5년마다 한 번씩 그거를 통계 자료를 내거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갖고 보험료를 책정을 해. 왜냐면 사람의 생명이 연장이 되어지면 보험금이 더 나갈 거 아니야, 보험회사에서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근데 평균 연령이 지금 여자는 90세가 넘었고 남자는 88세야. 평균 연령이 88.7세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놓고 내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고, 그리고 예전에는 난 진짜 보험 하는 사람도 싫었고 보험 들어있는 것들 믿음 없다고 그거 다 깨고 다녔거든. 집사람 보험 깨세요. 뭐 믿음 없이 왜 보험을 들고 그래? 근데 예전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문제는 나쁜 거야. 근데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은 문제를 안 주실 거야. 하나님 문제 안 주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근데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겪어보니까
문제가 좋은 거라는 게 발견이 됐어. 왜냐면, 자, 건강할 때 안 왔지? 근데 병들고, 시간 없고, 시간 많고, 남아 돌아가고, 저 감옥에 들어가고 앉아있으니까 성경 읽고, 하나님 만날 시간이 그때 있더란 말이야. 절대로 오라고 하지 않은데, 암덩어리 하나 주니까, 그때 예수를 영접하더란 말이야. 문제는 너무나도 좋은 거구나. 그리고 반드시 문제는 오겠구나. 그리고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려면 뭐가 와야 돼? 문제가 와야 돼. 증인 되려면 문제가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증인 되리라 이 말은 문제를 주시겠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한테 왔지만 하나님을 누림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증거거리가 돼서 나에게 증거가 되어졌는데 지금 어제 읽었던 누가복음의 그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의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주셔. 내가 건강할 때 많은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주시다가 안 될 때는 문제를 줘서라도 내가 강권해서 너를 하늘나라로 끌고 갈 거야. 왜?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사실 보험을 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고 보험을 제일 싫어했던 사람인데 그냥 SK에서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훈련을 받다가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하던 유치원 내 일을 내 직업을 다 내려놨어. 그리고 나는 그 훈련을 받은 게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니야. 왜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 목사가 돼서 11조 받는 것도 정당한 게 아니더라고. 그건 구약이고 신약의 바울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내가 너희들한테 영적인 거 주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육적인 것을 책임지는 게 맞아. 당당한데도 나는 너희들 그런 것들 받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 천막 짓는 일. 왜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아침 저녁으로. 밤이 맞도록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유두고가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졸려서 죽겠고 여기서도 헤드 뱅뱅 하잖아. 내가 막 메시지 밤늦게까지 하고 하면. 왜 그랬을까? 바울은 안 피곤했을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치기 싫어서. 그래서 자기 일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금 그 전도자의 일을, 직무를 감당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기간 중에는 내가 지금 이 일을 같이 동행하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혜진이가 나하고 한 지금 4년? 4년 지금 동행했나? 3, 4년 지금 동행을 했는데 우리한테 물질이 안 온다 하더라도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언니와 지금 동행해서 보험회사에 온 거는 내가 보험하러 온 게 아니라 진짜 언니가 누리는 그 하나님, 나도 전도자가 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온 거기 때문에 손해가 나도 하고 진짜 빵을 치면서도 걸어온 길이 바로 이 길이거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복음에는 전문인데 보험도 우리가 진짜 전문으로 팔아야 돼. 왜 그래야 되냐면 알고 해야 되고 내가 진짜 좋다고 느끼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전해줬다. 그리고 전해줘도 모른대. 맨날 복음도 얘기를 해주면 나 잘해도 몰라요. 실컷 내가 얘기를 해줘도 한 번 들어서 몰라요. 막 맨날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 계속 우리 만나서 영적인 얘기만 하잖아. 근데 영적인 것에만 치우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 영지주의라고 얘기를 해. 영은 중요해. 육은 아무것도 아니야. 육적인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육이 2순위고 영이 1순위야. 영을 위해서 육이 있는 거야. 근데 육을 위해서 영이 희생을 한다면 그거는 악한 거야. 근데 영적인 것을 놓고 육이 수단과 도구가 되어진다면 그건 선한 거거든.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전도자의 차비가 필요해. 우리가 그냥 계약을 하러 가는 게 아니거든. 분명히 하나님은 전도자와 만난 사람에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약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고객이 되어지게 하시고, 만남이 되어지게 하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제일 처음 보험을 시작을 하고 정원이 아빠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된 거잖아.
야, 뭐, 회사에서 잘렸는데, 뭐, 도객 도와주다 잘렸는데, 뭐, 여기 와서 교육이나 한번 들어보지. 교육받으면 3, 40만 원 나오는데, 그럼, 3, 40만 원 받고 교육만 한번 들어보지. 그러고는 그거 3, 40만 원 받으러 그냥 쉬는 시간에 들으러 왔거든. 근데 그 3, 40만 원 받으면 나는 실업급여를 한번 받아보고 싶었어. 내가 낸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실업급여를 또 못 받는 거야. 해필이면 그때 재범이를 만났어. 하나님 왜 거기 가서 그걸 만나게 해주셨을까? 한 영혼을. 이 영혼 때문에 나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럼 내가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얘하고 같이 동기가 돼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고 이제 들어보고 그리고 그 전에 보험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이 바꾸신 게 현희 사건이었어. 현희가 보험을 들었다 깼다 했단 말이야. 돈이 없으니까. 근데 형부가 보험을 하고 있대. 근데 형부한테 뭐라도 좀 해주고 싶어. 자기 몸은 생각 안 하고 그냥 형부 내가 10만 원짜리 하나 해줄게 라고 하고 5만 원은 적금보험. 5만 원은 적립이고 5만 원은 암보험이 딱 들어있었단 말이야. 그 보험을 들어놓고 나서 딱 6개월 뒤에 암이 발병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 현이는 죽을 때까지 사망보험금까지 받고 이렇게 해서 집까지 자녀들한테 남겨주고 가고, 그리고 그 암이 걸리는 그 기간 동안에 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할 사람인데, 동gon이의 손에 붙잡혀서 돌아오지 못할 사람인데, 이 친구가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면서, 진짜로, 이게, 내가 만약에 나 믿음 좋다고 그러고 한데 암이 딱 걸렸어. 그럼 누구 도움 받아야 돼? 가족한테 민폐 끼치는 거야. 나 돈 없어. 나 병 걸렸어. 지금 어떤 목사가 그런 짓 하고 있잖아, 지금. 나 암 걸렸는데, 나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 보험이 하나도 없어. 실비도 없고. 야, 너 보험 준비해놔야 돼. 나 얘기를 했더니, 자긴 괜찮대. 그러고 나서 8개월 만에 나한테 암이라고, 위암 사기라고, 위 다 잘라내야 된다고 전화가 온 거야. 네가 그때 얘기할 때 들걸.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현희의 사건이 첫 번째 내가 보험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바뀐 사건이었고, 두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제 정원이 아빠가 보험을 처음 하게 되어지면서 우리 유치원을 같이 하던 하던 부부가 있었어. 저 고촌에. 한솔 유치원 원장님. 근데 그 남편이 또 막 은혜 받아서 뜨거우니까 목사 되라고 하니까 목사가 됐어. 목회자가 된 거야. 부인은 유치원을 하고. 근데 이 부인에게 뇌졸중 저기가 온 거야. 저기가. 근데 우리 정원이 아빠가 그거를 이제 정원이 아빠한테 보험을 들었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돈이 막 나오고 실비도 사실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투쟁을 해가지고 이제 손해사정사 쓰고 이렇게 해갖고 돈이 나오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정원이 아빠가 우리 저기가 너무 고마운 거지. 그러면서 그때 이제 내가 제주도 딱 내려갈 때 보험을 하고 한 2, 3개월 딱 됐었는데 갑자기 불안한 게 오더라고. 난 영적인 얘기 하러 가는데 보험 얘기 하기 싫은데 난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고 다니지?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거야.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잠시 정원이 아빠하고 나하고 낮잠을 잤거든? 조금 있다가 나는 이제 제주도를 내려가야 돼. 오후에 제주도를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잠깐 잠을 자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잠깐 이제 꿈을 꾸게 하시면서 내가 너한테 이 일하게 할 거야. 70인의 일이 뭐지? 둘씩 짝지어 그 집에 가서 그리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우리가 어떻게 치유해?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길거리에 다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피해 입을 줄 알면서도 이 사람을 주막에다 옮겨서 끝까지 도와주는 그 일을 했단 말이야.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70인이란 말이야. 똑같은 누가복음 10장에 있어.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앞으로 지금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이런 문제가 오겠구나. 그때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다 지나가는데 나는 도와줄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은 들어야지 하는 좀 부담으로 보험을 들었어. 근데 그 보험 든 것 때문에 주막이 어디지? 주막이 어딜까? 이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주막이 어딜까? 병원이잖아. 누가 돈을 낼까?
내가 돈을 내? 자기가 요만큼 투자한, 그냥 전도자 그냥 이 사람이 전도자로 사는데, 목사 일도 안 하고, 그냥 이 길을 가는데, 내가, 이분, 다른 사람한테 할 거 이분한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없이도 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보험을 들었어. 근데, 문제가 딱 왔어. 희한하게도, 내 앞에서, 나는 절대로 암 안 걸린다. 안 할 끼다. 하는 그 사람이 딱 1년 만에 문제가 턱턱 터지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이모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동생이 아프다고 해서 50만 원을 도와주겠어, 100만 원을 도와주겠어, 그걸 매일 도와주겠어. 지금 병원비가 수천만 원인데, 어떻게 도와주겠냐고. 그런데, 이 보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계약해준 이 보험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치유하는 동안, 당신한테 보험을 들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군요 하는 고마운 마음으로 마음이 확 열렸을 때, 그때 나는 뭘 전하면 되지? 편안하게 누워있을 때, 바빠서 돌아다니면서 내 말 들을 수 없을 때, 그때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 일 하라고 지금 나한테 여기를 보내신 거구나. 이 확신이 딱 드는 거야. 그래갖고 벌떡 일어나갖고 정원이 아빠한테, 정원이 아빠, 윤희윤정이한테 가자. 그분 두 분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가자. 가서 했더니 계약이 됐어. 그리고 그 달에 실적이 딱 채워주고 난 내려갔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 정말 좋은 마음으로 제자 훈련을 받으면 좋겠지만,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주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문제를 줘서라도, 우리 예를 들어서 독감이나 대상포진이나 이런 걸로 돈 받으면 얼마나 좋아. 살짝 아픈데 진단비 하나 딱 나오면. 그럼 그런 이익도 받을 것이고. 근데 정말 이 사람이 그렇게 심각하게 아픈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를 줘서라도,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되고 다른 설계사하고 관계가 됐다면 복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 근데 복음 전하는 전도자야, 설계사가. 그런 사람하고 연결이 됐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강권에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그 사람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면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대강 얼렁뚱땅 영접해주고, 네가 하나님 자녀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제 다 끝났어, 천국이야. 이 사람 얘기해주면 알아? 내가 복음을 몇 번 얘기해주냐, 그리스도를 몇 번 얘기해주냐고. 3년 동안 매일매일 얘기를 해줘서 이게 이제 좀 이해가 가고, 임마누엘이 이해가 가고,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는지 이해가 가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오는지,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성경적인 기도, 그치? 기도에, 공식이 있잖아. 달라달라 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그거 구하지 마라 그랬잖아. 지금 오늘날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 기도하고 저 산기도 가서 하는 사람들이 뭐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문제 내가 줬어.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 문제를 왜 주셨는지 그 문제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놓고 네가 기도해.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도 안 하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빡세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나을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11조 갖다 바치고 성전세 갖다 바치고 앉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엉뚱한 대로 다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곳이 아니라 엉뚱한 대로 다 흘러가고 있어. 그래서 어제 바리새인이 질문하잖아. 성전세를 드려야 되는데, 가이사한테 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세금 바쳐야 되는데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지혜롭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바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바쳐. 지혜로운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지. 지혜로운 사람들만. 그래서 지금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내 몸 관리도 미리, 그러니까 이 보험을 들기 전에 사실은 내 몸 관리를 잘해야 돼. 내가 당뇨다. 그러면 지금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지 말고 먹어야 될 건 먹고, 성전이잖아, 성전. 근데 아무거나 먹고 살찌고 아무거나 먹고 병 걸려가지고 병 걸렸대. 그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성전 관리는 일단 좋은 거 먹고 나쁜 거 먹지 말고 좋은 생각하고 시간도 제대로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 그게 내 성전 관리야. 왜 성전을 관리를 해야 되지?
내가 건강해서 복음 전해야 되잖아. 우리는. 아파갖고, 허리 아파갖고, 물론 내가 막 복음으로 막 이렇게 있으면 허리 아파 누워있는데도 나 찾아와서 복음을 받을 사람은 있을 거야. 안병동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복음 전해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야, 네가 좀 암 좀 걸려줄 수 없겠냐? 그래서 암 걸려서 거기 가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좀 전해줄 수 없겠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암을 어떻게 누리는지 네가 한번 보여줄 수 없겠냐? 다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멋진 기도하면서 네가 복음을 누리는 그거를 그 현장 사람들한테 좀 제대로 보여줄 수 없겠냐? 이러고도 보낼 수도 있어. 그치? 그러나 그 전에는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몸. 육신은 썩을 거. 영적인 것만 채우자. 이게 영지주의라니까. 영이 중요하니까 그 영이 살아있는 동안, 그지? 전도자가 너무나도 없어. 아무리 제자가 되라고 해도 지 영접하고 끝나버려. 지 가족 믿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다니고 남편이 속 안 썩이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버려. 다른 사람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데도, 몇십 년 동안 외치고 다니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신약을 개발해서 연장을 시켜서라도 그 아픈 사람들도 끌고 오게 하고 전도자들도 그런 약으로 살려서 정말 어떻게든지 끝까지 써먹어 보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4월달에 이제 그 어떤 분이 와서 이제 교육을 한 내용인데, 지금 옛날 보험은 어떤 보험이냐면 막걸리 보험이었어. 뭐냐면 막히고 터지고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보험. 누워야. 들어 누워서 받는 보험. 근데 지금은 어떤 보험이냐면 우리가 100세까지 살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 80인데 여기서 누워서 산다고 생각을 해봐봐. 똥을 받아주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봐봐. 얼마나 끔찍한 일이가. 근데 80인데 정정하게 운동하고 걸어 다닌단 말이야. 얼마나 감사해. 그치? 근데 보험금을 못하면 억울해. 그래서 예방을 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회복이 빠를 수 있는 그런 보험의 컨셉으로,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초기에 발견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빨리 내 건강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진단금을 가지고 그 치료비를 가지고 빨리 회복하게 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진짜 좋은 보험이지, 나중에 걸리고 터져가지고 누워가지고 그거 받아서 뭐 하겠냐고. 누가 쓰겠냐고 그거를. 그치? 그래서 100세 시대의 앞으로의 보험은 누워서 오래 살게 하는 보험이 아니라 서서 건강하게 살게 하는 그런 보험이어야 된다. 그런 담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전 담보 다 까보면 급성 심근경색 5천, 7천 들어가 있어. 뭔 소용 있어 그거. 막히고 터져야 받는 보험인데, 누워서 받는 보험인데. 뇌졸중, 뇌출혈, 그치? 그리고 예전에는 뭘 생각했냐면 보험을 들면서도 내가 죽으면 얼마 남겨줘야지. 사망보험금 생각했다고. 자녀를 또 부양해야 되니까 돈을 저축을 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거 생각했다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 공부만 제대로 시켜주면 돼.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대학교도 나라에서 뭐가 다 나와? 뭐가 다 나오잖아.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융자도 받을 수 있고, 지가 대학 가겠다 그러면 융자 받아서 또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뭘 준비를 했냐면, 우리가 왜 자녀를 부양했지? 걔네들이 내 보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걔네들 잘 키워놓고, 의사로 잘 키워놓고 이렇게 하면, 걔네들이 나를,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책임져 줘? 절대로 책임 안 져줘. 그래서 자녀 부양기가 아니라 빨리빨리 가족 책임기를 지나고 나서 50대, 60대 뭐냐면 자기 부양기를, 앞으로 남은 100세, 앞으로 남은 90세, 100세,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 하나님 데려가시면, 일찍 데려가시면 좋지. 근데 늦게까지 살게 하시면 어떻게 할 건데. 그때 내가 나 돈 없고요. 보험 안 들었는데요. 돈 좀 빌려주세요. 가족들한테 패기치지 말고, 성도들한테 돈 없어요. 성경공 하세요. 패기치지 말고 내 거 내가 책임지자는 거야. 그게 지금 보험의 컨셉이란 말이야.
반드시 죽을 때까지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지? 그래서 구시대의 보험, 옛날 보험 딱 열어보면 진단비, 수술비밖에 없어. 그 수술비도 간단하게 뭐 20만 원, 30만 원. 그리고 예전에는 암이 걸리면 실손이 다 책임졌거든? 실손위에서 95%가 나와. 왜?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어, 우리나라. 산정특례가 뭔지 알아? 산정특례의 뜻이 뭐야? 의료비를 뇌출혈, 암, 심근경색, 심각한 중대 질병이지. 암, 뇌, 심해. 돈이 엄청, 수술할 때 돈이 엄청 들어간단 말이야. 관상동맥 우회술 3천 몇백만 원. 우리나라 단일 수술로 최고로 많이 들어간 수술이거든.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수술을 못해. 그래서 나라에서 95%의 의료비를 지원할 테니 니네들이 5%만 납입해. 이게 산정특례야. 의료비를 산정할 때 특례를 주겠다. 의료비가 산정되잖아. 이렇게 얼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95%는 나라에서 내가 특례를 줄 테니까 5%만 내. 그럼 수술해 줄게. 그럼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게. 암은 기간이 몇 년이야? 5년. 5년까지. 왜? 암은 제발. 치료하는 그 기간이 적어도 5년은 지나야 완치라는 판정을 받아. 그리고 5년 안에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뭐야? 재발, 전이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 그래서 5년이라는 기간을 주고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은 며칠 주는 줄 알아? 30일이야. 30일. 30일까지만. 여기는 뭐가 있어? 골든타임이 있어. 골든타임 안에 저기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골든타임 놓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사 상태에서 누워있다든지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거까지 책임질 수가 없어. 나라에서. 그래서 30일까지만 산정 특례를 줄게. 10%. 이게 의료비 산정 특례 제도거든. 그래서 실손이 있으면 그 5%마저도 내가 뭐 급여, 비급여 이런 거에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고 내가 암 진단비를 한 2천, 3천 암 걸리면 내가 저기를 해야지 하는 그거 가지고는 뭘 했어? 생활비로 썼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하면은 이 의학이 계속 발달되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나면 의사 선생님들이 공부를 안 하면 3개월이 지나면 자기도 모른대. 뭐가 어떤 약에 어떻게 신약이 이렇게 나와 있는지. 그런 시대란 말이야. 그리고 완치율 몇 프로? 70%. 그런 70%가 넘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모든 거를 쓰려고 하면 얘네들 이 95% 주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세포 독성, 화학 항암. 이거는 누워 있어야 돼.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손의 저기를 보면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통원했을 때 하루에 쓸 수 있는 게 20만 원, 어떤 사람은 25만 원. 그리고 약제비. 얼마? 뭐 5만 원, 10만 원. 요거란 말이야. 예전에는 입원해서 치료하니까 여기서 나왔어. 근데 지금 신약은 뭐냐면 나라에서 이 95% 산정 특례도 못 받을 뿐만이 아니라 신약이라서 그 국가에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비급여. 나라에서 지급이 안 된다 그래서 비급여야. 의료비가 지급이 안 된다 그래서. 비급여 치료인데다가 이 치료는 입원을 안 해도 돼. 알약 하나만 먹어도 돼. 근데 그 알약이 한 알에 250만 원, 500만 원이야. 근데 그걸 주기적으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몇 천만 원이 드는 거야.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드는데 이거를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의료비 산정 특례에서도 받을 수가 없지. 내가 화학 항암을 하려면 돼. 항암하면서 죽어야 돼. 2, 3년 안에. 머리 빠지고 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죽어야 돼. 근데 의사 선생님이 두 가지를 내놔. 지금 이런 신약이 나왔는데 이건 비급여다. 근데 돈이 얼마 든다. 돈이 있어야지 치료를 하지. 근데 우리가 그래서 뭐 표적 항암도 나오고 뭐도 나와서 이제 추가로 이걸 넣어줬단 말이야. 이만큼 넣어주면 되는 줄 알고. 근데 표적 항암을 계속해서 치료를 하려 그러면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1억까지 주겠다 하는 그게 이제 나오게 된 거거든.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겨우 통원비 20만 원 받아야 돼, 내가. 하루 가도. 근데 가서 약 타갖고 오면 집에서 먹지 매일 또 통원을 하지 않잖아. 그럼 20만 원 받고 땡이야. 이렇게 되어지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9세대의 보험은 모든 진단비와 이런 것들이 막히거나, 그치?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뭐 터지거나, 아니면 뭐 병에 걸리거나, 이렇게 해서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뇌졸중에 얼마 주겠습니다.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 그거 엄청 내가 받는 줄 알고 하고 있는데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심지어는 나 장애 몇 프로 될 때 받을 수 있어. 80%가 얼마나 망가져야 되는 줄 알아? 사람이? 죽기 직전이야. 요거만 마스크 끼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태가 80%인데 그러면 1억을 주겠대. 20억을 주겠대. 무슨 소용 있냐고. 그렇게 될 확률이 얼마나 있으며. 그죠? 그리고 암도 유사암을 우습게 봤어. 유사암이 뭐냐면 암의 꿈나무야. 유사암이 자라서 암이 되는 거거든. 유사암이라는 이름 자체도 없었어. 그리고 암 진단비, 암 딱 걸리게 되면 암 진단비에서 유사암 나오면 10% 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 보험이 저기가 되어지는 거지. 나중에 진짜 암이 걸렸을 때 내가 쓰지도 못하는. 그지? 따로 구분돼 있지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구시대의 보험 컨설팅 방향은 찾아온 불행을 수습하는 소극적인 보험의 형태였다고 하면 지금 2020년도 이후의 보험의 컨설팅 방향과 원칙이 어떠냐면은 미리 예방, 그지? 미리 받자. 그리고 미리 치료하자. 치료에도 내 몸의 리스크를 최소한해서 최적의 치료를 받자.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완전한 회복. 누군가가 나 간병해 줄 수 있어? 예전에는 사망보험금 엄청 때려 넣었거든. 근데 장례비 정도면 돼.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면 돼. 그리고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 살아서 누워서 똥 싸고 있고 누가 간병 못하고 있을 때 간병해 줄 수 있는 나 간병보험 있어 라고 하면 간병해 줄 수 있는 그것까지 이게 뭐냐면 내가 회복과 가족을 위해서 가족에게 폐 안 끼치는 게 가족 보장이야. 사망보험금 얼마 해주는 게 가족보험이 아니라 그치? 내 가족이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단 말이야. 내가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 뭘로 선택할 수 있냐면 돈이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어. 돈이 없으면 그냥 저 세포독성 화학항암이라도 해주세요. 아니면 산에 가서 살래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치율이 7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100세 시대인데 얼굴 보니까 80세인데 60세 같아요. 이렇게 안 살고 싶어? 내가 몸을 얼마나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치료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100세인데 무늬만 100세네요. 진짜 100세네요. 어떻게 살고 싶냐고. 관리하는 데 따라 다르잖아. 옛날에 저 농사 짓는 데서 일하던 그 사람들 얼굴 보면 똑같이 60대인데 똑같이 80대인데 우리 목욕탕에 가서도 보잖아. 엄마 80대라고 깜짝 놀라. 70 몇 살 할머니가 꼬부랑 할머니가 돼갖고 삐쩍 말라 이렇게 해갖고 있는데 자기가 엄청 할머니인 줄 알고 했더니 더 할머니가 있는데 더 할머니가 더 젊어. 피부도 탱탱하고. 어떻게 살고 싶냐고. 그래서 우리가 암에 대해서 중요한 거, 이제 오늘은 암만 할 거거든? 뇌혈관, 심혈관은 이제 내일 정원이하고 하나 오면
그거 할 거고 오늘 암만 할 건데. 자, 암이 뭐지? 암을 정의를 해봐. 암. 암이 뭐야? 죽지 않는 세포. 또 알고 있는 대로 암 한번 얘기해 볼래? 원래 우리 몸의 세포는 세포가 생기고 나서 14일 만에 죽고 새롭게 생겨나고 죽고 새롭게 생겨나고 반드시 죽어야 돼.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야 돼. 근데 이 암이라는 세포는 어떤 세포냐면 죽지 않는 세포야. 그리고 옆에 있는 정상세포를 잡아먹는 세포야. 그러면서 자기 몸만 커지는 세포야. 즉 뭐와 마찬가지냐면 지금 오늘날 대형 교회, 대형 마트 딱 생기고 나니까 걔네들이 전부 다 어때? 옆에 있는 것들 다 죽이고 자기만 살지. 대형 마트만 살지. 엄청 싸게 팔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다 끌어들이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암이 그런 건데 예전에는 이게 가족력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지금 옛날에 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암이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야. 폐암도 있지. 담배 피지 마세요. 폐암 걸려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폐암 환자들 여자들이 엄청 많거든.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비소세포암 담배를 피지 않았는데도 폐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담배 피는 사람들은 전조 증상이 있대. 폐암의 전조 증상. 아, 내가 이게 좀 이상하다 하는 전조 증상이 있는데 담배 안 피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이 걸린 폐암은 전조 증상이 없대. 그냥 감기인가? 하고 병원에 갔는데 사기입니다. 사기까지 되는데도 내가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 그래서 이 암이라는 거는 진짜 럭비공처럼 그냥 내 몸에서도 오늘도 내 몸에는 암이라는 세포가 발생이 되고 있어.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정상세포 그리고 경찰세포가 있어. NK. NK 세포라는 그 세포가 걔를 계속 죽이는 거야. 더 자라지 못하게. 근데 어느 날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로하고 과로를 하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얘가 이제 툭 튀어나오는 거지. 그리고 커지게 되면 딱 이게 암세포가 딱 자리 잡기 시작하면 얘를 공격을 못하는 거야. 누가? NK세포가. 그게 바로 암이거든. 자, 옛날에는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딱 이렇게 증권 딱 펴보면 나 암보험 있습니다. 일반암, 고해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일반암 2,000, 고해감 3,000 아니면 뭐 5,000 그러면 이 숫자에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을 했어. 고해감이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고해감이 있어 없어? 내가 어떤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고해감이냐 고해감이 아니냐야. 모든 암이 다 고해감이야. 그래서 암은 일반암과 고해감으로 뭐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 유사암. 사실은 뭐냐면 모든 암이 유사암에서 시작. 0기, 1기, 2기 이렇게 암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암이 지금 무슨 암이 됐어? 유사암이 돼버렸어. 그래서 유사암 담보가 2018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야. 유사암 담보가. 그때는 암을 1,000을 넣어도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유사암도 2,000도 넣을 수 있었거든. 같은 금액으로 넣을 수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암을 1,000만을 넣었다. 그러면 얘는 200을 넣을 수 있어. 그리고 이 유사암이 한 번만 나가는 게 아니라 유사암이 5가지 종류라서 200, 200, 200, 200씩 나눠서 서랍을 나눠서 낳고
그 예전과 다르게끔 이렇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아까 지금 컨셉이 뭐라 그랬지? 걸려서 터져서가 아니라 예방보장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예방보장의 가장 암의 중요한 건 뭐냐면 유사암이란 말이야. 암은 유사암에서 시작된다. 암의 꿈나무다. 하루에 680명이 암 진단을 받는다. 오늘도 병원에서 당신 암입니다 하는 그 진단을 받는 게 하루에 680명이. 그리고 하루에 1년에 22만 명 암 진단 시대. 그래서 요즘은 일반암과 고해감으로 분류하지 않고 유사암과 일반암으로 분류를 해. 유사암이냐, 초기냐, 아니면 지금 일반암이냐. 자, 당신의 보험은 유사암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물어보면 몰라. 되겠지. 이것도 다 똑같은 암 아니야? 근데 왜 나한테는 10%만 줘? 그리고 이게 보증권이 다 날아가 버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도 옛날 보험이 좋은 보험이야. 아, 보험은 막 자꾸 갈아타고 옮기는 게 아니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진짜 정말 답답해서. 내가 지금 이 보험을 자산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봐봐. 자산이 4가지가 뭐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돈을 모을 수 있는 거. 저축. 은행에 저축하는 저축 자산. 두 번째, 투자 자산. 증권회사에 내가, 저기가 될 만하다 했을 때 돈을 넣었을 때 얼마 갖다 투자해서 막 불어나고 그러면, 이걸 갖다 투자 자산이라고 얘기하지. 세 번째 자산. 우리한테는 없는 자산이야. 부동산 자산. 이거 엄청 많은 사람도 있지. 집 2채, 3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이게, 뭐, 강남에다 사놨더니 떼었대.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 자산이라 그래. 전부 다 동산이지. 얘는 부동산이지. 집이니까. 자, 4번째 자산이 뭘까? 우리가 보험회사에 돈을 넣는데 나는 1회 보험료만 냈는데 암은 90일 이후에 1년 안에는 반액이 나오고 1년 이후에는 다 나오지, 그지? 1회 보험료를 내는 그 순간부터 보장이 발생을 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장 자산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야. 왜? 중대한 질병이 걸려서 암, 뇌졸중,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그때부터 나 보험료 안 내. 우리 현이 6개월 내고 납입면제 받았잖아. 그리고 나머지 저축으로 들어간 그 돈 있잖아. 그 돈까지 왜 납입면제가 되면 회사에서 다 내주거든.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었던 거야. 마지막에 집 사고 갈 수 있었던 거야. 나중에 5천만 원이 나와서. 치료 다 받고. 현이네? 현이네. 자, 그래서 마지막 게 보장 자산인데, 지금 이거를, 뭐 다 똑같은 돈 들어가는데, 아니면 뭐 돈이 조금 1, 2만 원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바꾸고 싶지 않아. 그리고 또 뭐 기간이 또 늘어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간이 늘어났을 때, 내가 납입하는 기간이 늘어났을 때 그 총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과거의 보험은 납입면제 기능 하나도 없어. 납입면제 기능이 없어. 언제부터 납입면제 기능이 생겼냐면 15년도, 16년도 이후에 생겼단 말이야. 그럼 그 전에 증권은 내가 걸려도 나머지는 내가 내야지 감당을 하는데 안 걸렸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냐고. 그럼 꽝인 거예요, 꽝. 그래서 반드시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납입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납입면제의 조건이 어떤 거냐. 자, 내 출혈이 심각해, 내 졸중이 심각해? 내 졸중은 혈관이 막히는 거고, 내 출혈은 그야말로 터지는 거야, 출혈. 그럼 얘가 중증이란 말이야. 모든 보험회사가 암 걸렸을 때 납입면제 기능이 있는 거, 그걸 봤을 때 암이나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걸렸을 때 납입면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는단 말이야. 근데 삼성화재가
18년도부터 뭘로 바뀌었지? 우리는 뇌졸중부터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납입 면제 있어. 나 메리츠야. 아, 이거겠네. 너 납입 면제 받을 확률 거의 없겠네. M사로 해주세요. 아, M사.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다 그러니까. 삼성화재만 뇌졸중. 난 왜 자꾸 삼성화재 이렇게 했을까? 전도자를 삼성화재 보내놓고 삼성화재를 자꾸 좋게 만드는 거야. 그치? 왜냐면 전도해야 되니까. 믿음직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사암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 한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사암 진단비와 치료비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보장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유사암 지원이 있잖아. 납입 지원. 몇 프로? 50%. 내가 유사암이 걸렸다. 그럼 납입 면제가 아니라 내가 뭐 10만 원 내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5만 원씩로 5만 원은 회사에서 내주고 5만 원은 자기가 부담하고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그것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지. 그치?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부담 없이 이걸 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옛날에 내가 내 돈 보면 얼마 안 남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필요 없는 이거를 끝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 그치? 투자 자산이라는 걸 몰라. 이게 투자라는 걸 몰라. 아니, 내가 똑같은 저기를 들여가지고, 오히려 기간도 줄어들어. 내가 막 15년 납으로 해주고, 20년짜리, 30년짜리 15년 납으로 해주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장은 더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당장 돈을 번 건 아니지만,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난 투자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건데도, 그걸 잘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난 보험 옮겨 타는 거 싫어.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알아야 될 거, 보험회사는 뭐에 따라서 돈을 주냐면, 질병 코드로 돈을 줄 거야. 질병 코드가 뭐냐면, 일반 암일 경우에 C 코드가 나오고, 앞에 캔슬, 암, C 코드가 나오고, 유사암일 경우엔 D 코드가 나와. 그런데, 유사암이 아닌 일반 암인데도 D 코드가 나오는 게 있어. 그게 뭐지? 혈액암. 혈액암일 경우에는 D 코드가 나오기도 해. 그래서 요 코드가 나오는 대로 내가 유사암이 나왔다, D 코드가 나왔다. 그러면 유사암에 대한 진단비가 약속한 대로 나올 거고, C 코드가 나왔다. 그러면 일반 암에 대한 그 코드대로 저기가 나올 거야. 그리고 이 유사암을 생명보험회사에 들었어.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또 말하는 게 좀 달라. 뭐라고 얘기를 하면 소외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유사암을 소외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소외감이 중요한 이유, 유사암이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암이 될 놈. 암의 꿈나무라서 중요하다. 씨앗이 이게 커서 나중에 뭐가 될 거니까 씨앗부터 잘라라. 이게 예방이잖아. 그치? 그런데 이 유사암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5가지가 뭐냐면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대장 전막내암. 이거를 기갑 대제경으로 우리는 외우고 있는데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 전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거는 말 그대로 너무 쉬워. 기타 피부암은 피부에 발생하는 암인 줄 알았어, 난 처음에. 그러면서 팔았어, 내가. 이것도 모르면서. 자, 기타 피부암은 뭐냐면 우리 몸속이 다 피부로 되어 있잖아. 피부에 시작되는 암을 기타 피부암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가장 초기의 암이지. 그치? 그리고 제자리암.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그냥 커지지도 않고. 그걸 갖다 제자리암이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경계성 종양은 뭐냐면 얘가 까말까. 얘가 일반암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경계에 있는 암을 갖다가 경계성 종양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이런 것이 대장에 들어갔다. 그럼 대장 전망, 대장은 이제 따로 떼어서 저기를 하지. 근데 타사에서는 유사암을 4가지로만 분류를 하거든. 우리는 5가지로 분류해서 줘. 대장암까지, 대장 전막내암까지 분류해서 그게 나가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유사암 중에서 5가지 유사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암인데 그 암이 뭐다? 갑상선암이다. 왜 갑상선암이 중요하냐면 갑상선암이 한 가지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공부를 하고 보니까 갑상선암이 4가지야.
어떤 갑상선암이 있냐면 유두암 갑상선암, 여포암, 수질암, 그리고 역형성암 갑상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중에 가장 주의 깊게 볼 가장 중요한 암이 뭐냐면 역형성 갑상선암. 이거는 발견하면 1기, 2기, 3기가 없대. 무조건 4기래. 어느 정도로 무서운 암이냐면 반드시 재발하고 진단 시에 6개월 이내 90%가 원격 전이가 돼서 사망을 하고, 어느 정도 의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수술 후에 실밥 풀기 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는 무서운 암이래. 수술하고 나서 실밥 풀고 있는데 옆에서 다시 자라나고 있대. 그 수술을 못한대. 손을 댈 수가 없는 암. 급격히 자라나는 목 종괴, 목이 이렇더라고. 갑상선 암 한 사람 보면 목이 살짝 부어 있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홍처럼 이렇게 나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역형성 암. 이게 팍팍 자라니까. 신목소리가 나고, 호흡곤란이 나고, 그 다음에 인후통, 연화곤란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걸 찾아보니까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적어놨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발견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버스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위에서 이렇게 이거 잡고 이제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목이 좀 이렇게 부풀어 오른 게 좀 살짝 부풀어 오른 게 보이는가 보지. 근데 자기 가족 중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걱정이 돼.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 얘는 목이 뚱뚱한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저기 혹시 여기 갑상선암 아닌지 한번 검사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렇게 가서 갑상선암이 발견된 사람. 그리고 우리 고객 중에는 누구지? 미선이 저기에서 만났던 그 고객 중에는 결혼하기 전에 옛날 보험 갈아탔거든. 나한테 들어왔어, 이 보험이. 들어봤는데 유사암 몇 프로였어? 이 갑상선암이 유사암이잖아. 10%인 200인가? 2천만 원짜리인가 1,000만 원짜리인가 100만 원 나와. 근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뭐냐면 1000에 1000이었어. 그래서 2천만 원에 2천만 원 넣어줬는데 2천만 원이 나오잖아. 근데 반액 기간이야. 1년이 못 돼서 발견이 됐단 말이야. 1,000만 원 나와. 그 전에 거 했으면 얼마 나왔지? 100만 원 나왔어. 이게 얼마나 보람되냐고. 그래갖고 이 사람 치료 다 하고 전화가 와갖고 다른 사람 가족들 다 소개시켜줬잖아. 너무 고맙다고. 그 전에 거 우리가 끌어안고 있었다면 그때 갈아타라고 할 때 안 갈아타고 했다고 하면 그때 이제 자기가 옛날 증거는 안 버리고 본 거야. 그리고 우린 다 비교를 해서 보여주잖아. 네가 전에는 이렇게 됐어.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보여주잖아.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갑상선암이 가장 중요하고 갑상선 암 중에는 마지막 역형성 암이라는 4기암이 있다. 이걸 주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특약으로 갑상선암을 준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거는 몰라서 안 넣어줬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필요 없어. 왜? 암 특정 치료비가 나왔어. 1억 나오는. 어떤 암이라도 치료할 때 보장해주는 그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따로 필요 없는데, 옛날에는 요걸 아는 사람. 그러니까 설계사 중에서도, 이런 암이 있고, 이런 암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게 이런 진단비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요걸 넣어줬겠지. 그게 뭐였냐면 특정 갑상선암. 그게 이 역형성 암이라는 게 특정 갑상선 암인 거야. 특정 유사암 4기가 역형성 암인 거야. 돈도 비싸지도 않아. 근데 이거 넣어주면 이 사람이 1,000만 원, 1,000만 원을 더 받아. 그래서 치료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 진단비가 따로 준비되어 있어야 할 이유. 근데 지금은 이것도 준비할 이유가 필요가 없게 됐지, 그치? 자, 남성보다 여성이 갑상선암이 발병률이 4배가 더 많대. 여자가? 그리고 요즘 갑상선암의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면 유사암이다, 작은 암이야. 그래서 20% 주고 10% 주고 이게 아니야.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표적 항암으로 하고 있어. 알약 먹는 거. 렌디마라는. 그리고 키트로다. 이거 면역 항암제거든. 주사 잠깐 맞는 거. 막 6시간 넘어 주사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주사 찍 놔주는 주사야. 자, 산정 특례에서 제외된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고액 치료. 그래서 고액암이다, 저액암이다, 소액암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 말 자체를 고쳐야 돼.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치료를 한다 그래서 칵테일 치료라고 얘기를 하거든. 섞어서 치료를 한다 그래서. 자, 그래서 예방보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걸렸으니까 치료해야 되겠지. 2단계 치료보장. 최적의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 완전한 회복이 가능한 그런 보장을 넣어줘야 된다. 미래의 치료비 증가 대비 최적의 치료비가 보장되어져야지 완전한 보장이 회복된다. 그래서 뭘 외워야 되냐면, 빠고완. 그지? 빠르고 고통 없는 완전한 치료. 치료의 목적. 옛날 보험은 안보장 A. 그지? 옛날 보험은 어떻게 했냐면 수술하면 일단 길게 잘랐어. 왜냐면 옆에 전이가 됐나 안 됐나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개복하고 개용하고 수술, 이 자크자크 수술 남았단 말이야. 머리 자르고 수술 남았어. 깊고 넓게 흉터가 졌어. 근데 지금은 뭐냐면 정밀 수술, 로봇 수술까지. 로봇이 팔이 관절이 있어. 사람처럼. 그래서 복강경하고도 또 달라. 그런 수술을 하고 있단 말이야. 거의 흉터가 없어. 구멍 하나 뚫어서 수술을 해. 그런데 비급여야. 자, 화학항암제, 세포독성, 머리카락 빠지고, 그 다음에, 그지, 구토하고, 막, 부작용 일어나는 항암제를 썼다면, 요즘은 항암제는 뭐냐, 그것도 누워서 맞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입원 안 해도 돼. 표적항암, 면역항암은. 알약이기 때문에. 암세포만 공격해. 그리고 정상세포를 면역세포로 활성화시켜서 얘를 공격하는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거야. 효과가 너무 좋대. 그래서 완치율이 계속 이제 뛰어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방사선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칼로 사람 몸을 난도질하는 거래. 그래서 우리 방사선 치료할 때 다른 사람 나가 있으세요. 간호사도 다 나가 있잖아. 나 혼자만 그 방에 있잖아. 몇 번 난도질 하느냐? 한 번 항암 딱 들어가서 방사선 시작하면 35번. 35번 난도질을 하는 거야. 받을 때는 몰라. 받고 나면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시름시름, 힘도 없고,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치료가 저게 되냐면 방사선도 이제 세기조절 방사선, 양성자 방사선, 중입자 방사선, 치료까지. 그지? 딱 그 암세포만 공격하는 방사선. 거기만 눈에 보이지 않는 칼을 대는 방사선. 그리고 그게 싹, 그 입자가 싹 없어지는 방사선. 그래서 옆에 주위의 정상세포를 건드리지 않는 방사선. 이렇게 나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엄청 비싸, 기계가. 그러다 보니까 비급여야. 자, 그리고 누워서 수술하고 이렇게 주사를 오래 맞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장기간 입원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실직을 할 수밖에 없어. 직장을 못 다녀. 그리고 내 가족은 간병을 해야 돼. 돈이 있으면 간병인을 쓰든지. 그러면 생활고에 시달려버려. 이렇게 되어졌는데 지금은 이 치료는 뭐냐면 장기간 통원이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내가 연차만 내고 직장 다니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야. 돈만 있으면. 그래서 생활비 걱정이 아니라 뭘 걱정을 해야 되냐면 치료비 걱정을 해야 돼. 그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어떤 치료를 할 거냐 의사가 물어보지. 자, 그 다음에 안에 제일 먼저는 뭐냐면 수술이야. 수술할 수 있으면 가장 예후가 좋았어. 예전에는 처음에는 수술을 먼저 했거든. 수술할 수 있는 거. 지금은 어떻게? 수술 전에 뭐 해? 표적 면역해서 암 사이즈 줄여서 수술한단 말이야. 이따만한 거 수술하는 거하고 이렇게 줄여갖고 이렇게 째는 거하고 같냐고. 그래서 수술이 1차였는데 지금은 그 순서가 바뀌었대잖아, 의사들이. 그치? 그래서 부위별로 다빈치 로봇 수술, 아까 관절이 있는 로봇팔을 삽입해서 이루어지는 수술인데, 복강경은 구멍 몇 개 뚫어? 2개, 3개 뚫잖아. 그런데 얘는 1개만 뚫어. 배꼽 주변에 2.5cm 미만의 구멍 1개만 뚫어서 하는데, 간 수술이 최저 8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 8천만 원 맞지? 800만 원에서 1,900만 원. 그치? 그리고 신장. 이게 왜 최고와 최저가 있냐면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한 번 하고 또 재발하거나 또 하면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췌장까지 해가지고 췌장이 제일 비싸네. 왜냐면 제일 애매한 위치에 있거든, 이게. 그래서 가장
이 로봇 수술이 또 잘 맞기도 하는. 그래서 800에서 1600까지 되는데 이게 뭐야? 급여에서 되면 좋잖아. 비급여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내 환자의 본인 부담금으로 다 해야 된단 말이야. 실손해서 적용이 안 돼. 근데 그냥 칼로 돼서 수술하면 저기에서 다 화강하고 이거 하면 돈이 나온대. 실비에서 돈이 나온대. 어떤 걸로 할 거예요. 돈 없으면 그걸로 해야 돼. 근데 돈이 있으면 리스크가 적고 확률이 확실히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게 망원경인가 그게 몇 배라 그러더라. 볼 수 있는 게 30배인가? 그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수술이라고. 그래서 이 암 수술이 처음에는 폐암 환자에게 했다가 유방암 환자, 이제 모든 암에 다 적용이 돼서 이 수술이 이제 효과를 보고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게 로봇 수술. 그래서 지금 큰 병원, 이 종합병원이 이런 데 가보면 로봇 로봇 수술, 우리 로봇 수술 합니다. 이거 다 적혀 있거든. 근데 수술하면 뭐해? 비싸. 비급여. 내가 돈 있어. 그러면 할 수 있고, 수술, 안 하면 할 수 없고. 그지? 준비되어 있으면 할 수 있고. 효과가 어떠냐면, 자, 수술의 3가지. 개복, 개흉, 개두 수술. 뚜껑 열어서 하는 수술. 그 다음에 복강경. 구멍 3개 뚫어서 하는 수술. 그 다음 뭐냐면 구멍 하나 뚫어서 하는 로봇 수술이 있어. 수술 시간은 개복 수술이 제일 빨라. 120분. 근데 복강경은 시간이 배로 더 늘어나지. 로봇 수술은 그보다 좀 줄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출혈량이야. 피를 제일 많이 흘리는 게 개복 수술이야. 700ml. 시간당. 복강경. 거기에 반도 안 되게 줄지. 300. 그런데 로봇 수술은 250. 리스크가 훨씬 작지. 그치? 그 다음에 30일 이내 합병증 발생률이 9.6%, 17.1%라면 개복 수술이 9.6%, 복강경 수술이 17.1%라면 합병률 발생률이 로봇 수술은 5%. 그 정도로 정확화되는 거야. 그치? 내가 이걸 알면 이걸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선택. 그치? 자, 그리고 개복 수술은 의사가 직접 보면서 수술하는 거고 수술 부위가 확대가 어렵다. 왜냐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은 평면의 2차원 영상을 보고 하는 수술이다. 그리고 수술 부위가 제한적으로 확대된다. 크게 확대되는 게 아니라 조금 지금 내가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개복 수술보다는 확대되지만 제한적으로 확대가 되고 일직선의 긴 복강경 기구로 수술 진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접근에 한계가 있다. 이게 굽어지지 않은 거예요. 관절이 없어서 일직선상의 기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 로봇 수술은 입체적인 3차원 영상 수술이고 그 수술 부위가 10배에서 15배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확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하는 수술이지. 관절이 있는 로봇팔 이용해서 원격 조정으로 정교한 수술이 진행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 수술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심장, 대장, 난소, 유방, 폐 모든 장기에 고용암 수술에 다 적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암의 또 다른 치료, 방사선. 그지? 아까 방사선 4가지 얘기했지. 그지? 방사선의 원리는 뭐냐면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회복 속도가 느리대. 그래서 방사선을 쬐면 암세포도 죽고 정상세포도 죽는 거야. 일반 방사선을 쐬면. 근데 정상세포는 빨리 살아나. 암세포는 늦게 살아나. 그러니까 그 시간차를 이용해서 계속 공격해서 넉다운 시키는 거야. 그러면 모두 넉다운이 돼? 내 정상세포도 넉다운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항암하면 들어 누워 있는 거야. 부작용. 정상세포까지 사멸되는 거. 그지?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비급여였던 이제 그 일반 방사선에서 무슨 방사선이 생겼냐면 세기조절이라는 방사선이 생겼는데 이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기기의 명칭이 뭐냐면 테모토라피야. 근데 요게 이제 급여화가 됐어. 비급여였어. 그래서 돈 있는 사람만 했어. 근데 급여화가 돼서 이제 나라에서 이게 저기가 되어지니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단 말이야. 적용이 되다 보니까 2011년도에는 1921건에서
2015년도에 건강보험 적용되고 나서부터 고용암, 방사선, 재발암 다 적용되고 나서부터 2018년도에는 이게 엄청나게 늘어났지. 이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34,759건으로 늘어나게 되고 건강보험 적용하니까 어떠냐면 본인 부담금이 5%야. 95% 산정 특례가 돼. 그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회당 얼마였냐면 50만 원이었어. 그리고 30회를 받아야 돼. 그러면 1,800만 원이라는 게 들어. 한 사이클에. 그런데 건강보험 적용되니까 회당 얼마? 25,000원. 30회 치료 시 얼마? 75만 원이면 돼. 그러면 실손에서도 요거 받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전국에 200대가 넘게 지금 이 세기 조절 저기는 엄청나게 늘어나서 지방에서도 치료가 가능해서 꼭 서울까지 올라와서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되고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 올라오지 않아도 되고 200대 이 그 세기조절 방사선 테모토라피가 있는 곳에 가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저긴데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비가 얼마냐면 이거 1,000만 원 넣는데 얼마냐면 몇백 원 안 되거든. 근데 이게 그래서 급여화가 되어지면서 이게 만약에 내가 이거 1,000만 원 넣어놨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급여가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또 하나의 숨겨진 진단비가 되는 거야. 나는 이거 75만 원 내고 실비도 받았는데 1,000만 원 내가 또 받는 거야. 왜냐면 저기가 있으니까 내 담보에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비 1,000만 원, 2,000만 원 이게 있으면 그게 정액이 다 나오는 거야. 이 치료를 할 때. 한 번만 해도. 그래서 부작용은 낮아지고 치료 효과는 높아지고 항암제와 병용해서 치료를 하니까 더 빨라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방사선 치료가 이제 변천사가 뭐냐면 처음에는 일반 방사선, 다음에 나온 게 세기조절 방사선, 그 다음에 나온 게 양성자 방사선, 그 다음에 나온 게 중입자 치료 이게 나온 거거든. 그래서 일반 방사선 산정특례 적용이 돼서 보험 저기가 가능하고 그러나 부작용, 구토, 탈모, 정상세포 사멸. 자, 그리고 세기조절도 지금 모든 고용암 환자에게 지방에서도 치료 가능하게 200대 이상이 되고 있고 급여 치료가 가능해졌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야. 양성자 방사선, 더 효과가 좋은 양성자 방사선이나 중입자 치료. 양성자 방사선 치료기는 국립암센터에 있고 서울 삼성의원에 있고 2대밖에 없어. 내가 양성자 치료를 해야 되면 거기 가서 줄 서서 기다려야 돼 지금. 그치? 그리고 급여 적용 시에는 급여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급여가 되는 거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급여가 적용이 안 되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들어. 한 번 하는데. 치료를 하는데. 그리고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는 지금 연세 세브란스에 한 대가 있는데 지금 방 2개를 더 만들고 있어. 한 대는 고정으로 누워서 받는 치료의 방이고 전립선암부터 먼저 치료를 시작했고 2대 방은 렌트리 방이라 그래서 뭐냐면 환자는 가만히 있고 기계가 움직여. 그래서 모든 고용암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완공이 됐고 그래서 고용암들 다 치료를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어저께 나온 뉴스야. 어저께 뉴스 보니까 2007년도에 부산에 또 생긴대. 27년도 2027년도에. 그래서 1년에 한 사이클에 12번 수술하는데 그러니까 그 한 주에 4번 3주를 연속으로 해서 수술하는데 비급여로 얼마? 5,000만 원. 내가 돈 다 내야 돼. 근데 뭐냐면 암세포가 없어졌어요. 암세포가 있었는데 암세포가 아예 사멸됐어요. 없어졌어요. 물론 나중에 이 사람이 암이 잘 걸리는 확률이 있고 이렇게 해서 뭐 나중에 또 재발을 한다고 하면 모를까? 지금 이 암세포가 수술을 해도 없어지지 않은 암세포가 사멸됐어요. 없어졌어요. 이게 이러는데 안 하겠냐고. 그래서 지금 암 그 진단비 치료비 지금 새로 나온 게 1억까지 나오잖아. 왜 1억까지 주는 보험이 생겼냐면 이 중입자 치료 때문에 생긴 거야. 그리고 이 중입자 치료가 남자들 전립선암이 가장 많이 제일 처음부터 활용이 되고 쉽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남자가 더 비싸. 여자보다 훨씬 더 비싸게 이렇게 책정이 돼 있지. 그래서 중입자 치료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7나라고 대수는 17대래.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대만, 호주, 중국.
이 중에 한국이 16번째 보유국이고 일본에만 무려 몇 대가 있냐면 7대가 있대. 그래서 이 중입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서 이거 치료해 보려고 가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한국으로 옛날에 성형 관광하잖아. 근데 이제 무슨 관광이냐? 암 치료를 위해서 관광을 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호텔을 만들고 있대. 왜? 돈 있는 사람이 와서 치료 받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비급여 항암 치료, 이제 마지막으로 비급여 항암제 치료, 신포괄수가제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료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2001년도 전에는 항암제 약값에서 5%만 납입하던 이제 포괄되어 있다고 해서 포괄수가제인데 포함되어 있던 키트루다라는 면역 항암제가 뭐가 되어졌냐면 지금 2022년도 이후에 뭐가 됐지? 비포괄이 됐어.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 내가 다 내야 되는 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암 한우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2022년. 그전에는 이 치료를 해줬다는 거야. 5%만 받고. 그래서 받았는데 2022년이 돼갖고 우리 엄마가 받으려고 하니까 비포괄이 돼가지고 이걸 100% 전액을 다 내야 되니까 예전에는 28만 원이면 됐던 거 28만 5천 원이면 됐던 거 570만 원을 내야 되고 하는 그런 저기가 돼서 복음이 하니까 재미가 없어. 복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 맞춤형 치료화가 되고 있다. 무슨 맞춤이냐? 옛날에는 의사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대로 다 했잖아 우리가. 근데 이제는 뭐에 맞춰야 되냐면 돈에 맞춰야 돼. 그치? 경제가 준비되어 있으면 빠르고 고통 없는 완치의 신의료 기술을 내가 선택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생존율도 높일 수 있지만 경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부작용과 고통이 따르지만 산정특례가 되는 세포독성 화학항암 치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결국 고통 당하면서 우리가 죽는 거는 문제가 아니잖아. 난 죽고 싶은데 아픈데 안 죽는 게 문제잖아. 고통 없이 치료하는 거. 그치?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 나왔냐? 돈생돈사. 돈이 있으면 살고 돈이 없으면 죽는다. 돈이 있으면 치료하고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한다. 치생치사.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야. 암 환자 매년 25만 명씩 발생을 하고 앞으로 암으로 인해서 유병력자가 230만 명 시대가 됐고 지금 2020년도까지 발병 후에 생존율이 점점 옛날에는 암 걸리면 아예 죽지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 지금. 근데 생존율이 굉장히 우리 엄마만 해도 뭐 유방암은 거의 저기가 많아서 지금 살고 있으시잖아. 암 생존율은 점점 높아지면서 암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는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의료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다양한 암 치료 덕분이다. 중앙대학병원 암센터에서 22년도 발표 자료지, 그지? 그래서 이제 준비된 보험이 이제 이번에 우리 저기에게 해준 보험이 뭐냐면 올인원 암 치료비. 모든 게 다 들어갔다. 어떤 치료든지 다 가능하다라고 해서 올인원이라고 우리가 이제 요건 별명이고 암 특정 치료비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거든. 암 진단 후 암 특정 치료비. 그리고 종합병원 암 특정 치료비. 그럼 종합병원 아니면 안 되나요? 다 종합병원에서 치료하지. 어디서 치료해? 암을. 그지? 자,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는 지금 보통 모든 게 암 진단비 몇 회 받아? 1회. 한 번. 그 다음에 표적항암 3천 넣었다. 그러면 내가 한 번만 그 알약을 먹어도 그거 한 번에 다 타고 2번 주나 3번 주나? 없어.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또 무슨 새로운 치료가 나오면 그 치료에 대해서 또 집어넣고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했던 건데, 이제 이 암 특정 치료비는 100만 원부터 늘 수 있어.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 가능해. 그리고 이거는 1,000만 원만 설계를 해도 1년에
1억. 5년까지 5억을 주는 거야. 1,000만 원 단위로 끊어서. 900 몇십만 원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는 못 받아. 어디서 받아? 여기서 받아. 1,2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1,000만 원 받아. 여기서 돈 나오고. 그리고 9,200만 원이 나왔다. 200만 원 우수리 띄고 9,000만 원 받아. 여기서 돈 받고. 1년에 한 번. 그리고 2년째도 내가 치료해야 되잖아. 똑같이 나와. 3년째, 2년 하다가 보니까 너무 좋은 이렇게 항암 저기를 쓰고 해갖고 거의 완치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추적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3년째는 치료를 안 했어. 치료 안 하면 줘, 안 줘? 안 줘. 암 실손이야. 치료비야. 치료를 안 해서 3년째는 돈이 안 나와. 근데 추적 관찰을 하다 보니까 4년째 재발을 했어. 근데 어디에 재발을 했어? 다른 이쪽에 재발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전이가 되거나 2차암이 생기거나 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치료비가 또 나와. 똑같이 이 두 가지가. 유사암이다. 유사암과 구분돼 있거든. 유사암은 딱 두 가지로 구분돼 있어. 다른 건 전부 다 일반암으로 다 올리고 기타 피부암하고 그 다음에 갑상선암 요 두 가지만. 그래서 얘는 100에서 400을 넣을 수가 있어. 그럼 얘는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치료할 때마다 10,000원만 써도 내가 저기 그 2,000만 원 넣었다면 2,000만 원 쓸 수 있고 10,000원만 넣어도 내가 치료 받았다. 그러면 1,000만 원 넣었다. 그럼 1,000만 원 받을 수 있고 그거를 몇 번 받을 수 있어? 5년까지. 왜? 5년 안에 재발이고 전이고 가장 많이 되더라. 그래서 그 산전 특례라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치료를 보장하자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저기거든. 그래서 진단 후에 5년간 계속 나오는 준 진단비다. 얘는 치료비라고 하지만 준 진단비나 마찬가지야. 왜냐면 10,000원만 써도 돈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내가 지혜한테 여기 1,000만 원 넣어줬을 거야, 아마. 그러면 여기 1,000만 원 설계를 하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얼마가 나오지? 5천이잖아. 5천? 그리고 여기는 1,000만 원 설계를 하면 1년에 1억이야. 몇 억이 나오지? 5억이 나와. 혹시 유사암이 걸렸다? 400 넣었어. 최대 400 넣어줬어. 그럼 400. 유사암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유사암으로 내가 받는 거야. 그치? 근데 반액 기간에 내가 1년 안에 반액 기간에 걸렸다. 그러면 뭐가 되어질까? 50%. 반액 50%가 나오겠지. 얘도 전부 다 반액이 되어서 나오겠지. 반액 기간에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진단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5년 동안 보장을 하겠다 하는 게 바로 이제 이거야. 그리고 이 치료비라는 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급여에서 내가 본인이 부담하는 그 금액 전부 그리고 비급여 치료 이 모든 것들이 다 치료비인데 그 모든 치료비를 주는데 암 특정 치료비라 그러니까 특정 치료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암에 대한 특정 치료 전부 다. 암에 대한 특정 치료 전부 다. 그래서 최대로 넣으면 여기 2,000만 원을 넣으면 2,000이고 1억씩이니까 6억이 되는 거고 지혜는 1,000만 원을 넣었으니까 얼마가 되는 5천. 걸까? 5억 5천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치료를 완치까지 5년 동안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게 주겠다. 그래서 암 특정 치료비는 뭐냐면 수술, 로봇 수술, 일반 수술 다 되고 항암 방사선, 일반 방사선 되고 세기조절 방사선 되고 양성자 방사선 되고 중입자 탄소 치료 다 되고 표적 항암 치료, 면역 항암 치료 그리고 뭐까지? 말기 호스피스. 예전에 우리 현이가 마지막에 집에 와서 저기를 했거든. 그 호스피스 치료 이런 거나 집에서 하는 건 안 돼. 지금 모든 그 보험이 뭐지? 병원에서 내가 치료할 때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말기 호스피스 치료할 때 재가에서 치료를 하든지 집에서 치료를 하든지 병원에 말기 호스피스를 받든지 그 모든 것까지 다 책임지겠다. 그리고 앞으로 또 개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또 집어넣었어. 또 새로운 담보를. 그런데 앞으로 새로 개발된 치료가 어떤 이름인지 몰라. 근데 암에 대한 치료야. 그러면 이것도 주겠다. 그게 뭐야? 지금 이거야.
올인원 암보험, 암치료비. 그래서 1억 주는 암보험, 5년에 5억 주는 암보험,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 거지. 자, 암 환자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뭘까? 또 전이가 될까? 또 재발이 될까? 그게 가장 걱정이야. 내가 낫다고 하는데 지금 추적 관찰 중인데 또 나면 어떡하지? 5년이 너무너무 조마조마하고 조심스럽거든. 그래서 전이와 재발인데 간과 뇌와 폐로 전이가 많이 된대. 그 이유는 뭐냐면 혈액이 많이 지나가는 정류장이라서 그렇대. 우리 심장은 심장암은 드물잖아. 못 들어봤잖아. 왜 못 들어봤냐면 심장암도 있기는 한데 왜 없냐면 심장은 피가 머물러 있을 새가 없이 계속 펌프질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암이 안 걸린대 거의. 심장에. 심장에는. 이게 암이 있기도 하지만 거의 없대. 근데 이제 혈액이 머물러 있는 곳이 많은 거, 핏덩어리로 있는 곳이 많잖아요. 폐도 핏덩어리고 간도 핏덩어리고 그런 데 암이 재발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예전에 내가 담보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뭐 전이가 됐다. 전이암 진단비가 있어야 됐었거든. 그래서 전이암 진단비도 넣어줬단 말이야. 근데 그거 빼줄 거야. 그리고 치료비에 대해서 수술비 넣어줬던 거, 표적항암 넣어줬던 거 이런 거 다 빼도 돼. 그래서 그거를 다 빼주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기간도 더 줄이고 그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전이암 진단비, 재진단비 돈을 많이 넣을 수도 없어. 1,000만 원, 2,000만 원 넣어도 일반암보다 더 비싸. 근데 이거를 너무 비싸서 많이 넣지도 못하거든. 사실 넣지 못해. 근데 이거 안 넣어도 전이가 되든 재발이 되든 치료만 하면 암 치료만 하면 주겠다. 5년간. 그게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고객님이 걱정해야 되는 암이 4가지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4가지 암이 뭐냐면 사실은 2차 암. 그리고 나름대로 림프관을 통해 갖고 전이가 되는 전이암, 그 다음에 재발하는 암, 그 다음에 잔여암, 남아있는 암. 이 4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이게 위험한 암인데 암은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듯이 암도 걸린 사람들이 확률이 많아. 왜? 암을 걸릴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 면역 체제가 약해. 그래서 5년 이내에 가장 많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 5년까지 치료를 보장하겠다. 그래서 올인원 암보험, 암 특정 치료비의 특징은 진단 후에 5년 동안 어떤 암이 걸려도 치료 보장, 재발이 가장 많은 시기. 그래서 예전에는 진단 보장에 강화를 뒀다고 하면 지금은 치료 보장에 강화를 둔 보험. 그래서 암 진단 후에 완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5년의 치료를 보장하고 지금은 암 진단비 시대가 아니라 그래서 암 치료비 시대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게 1번, 2번 이렇게 된 게 아까 지금 내가 요렇게 나눠진 게 암 진단 후 암 특정 치료비 요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약자로 암암치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왼쪽에 이제 종합병원 암 특정 치료비를 갖다가 종암치라고 이제 줄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는 암암치는 일반암에 얼마,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에 얼마를 넣을 수 있고 하나를 설계를 하면 5년까지 계속 그 금액이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종합병원 암 특정 치료비는 연간 1,000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연간 1억까지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한 모든 치료를 내가 원바람이든 전이암이든 재바람이든 유사암이든 치료할 때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앞으로 나올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그 치료에 대한 것을 모두 보장하겠다 하는 게 바로 이거인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보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지금은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되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요 뒤에는 뭐냐면 이제 유방암이 걸렸을 때 표적항암을 쓰면 표적항암 한 사이클에 얼만데 총 치료비가 얼만지 이걸 알아야 사람들이 그래 뭐 나 암 5천만 원 있어요. 암 진단비 5천만 원 있어요. 엄청 많은 줄 알아. 뭐 표적항암 9천 있어요. 7천 있어요. 뭐 엄청 많은 줄 알거든. 근데 암에 이렇게 많이 돈이 들 줄 아는 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이 치료비가 얼마나 들 줄 아는 거를. 그래서 통계 자료 병원에서 그 통계 자료를 다 적어 놓은 거야. 표적항암제가 얼마고, 어떤 암일 때 어떤 표적항암을 쓰고, 면역항암을 쓰는지, 그 돈이 총으로 해서 얼만지,
혹시 뭐 내가 지금 이 암 특정 치료비나 이 종합병원 치료비 하려고 그랬는데 99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안 주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어디서 왜 암암치에서 10,000원만 해도 1,000만 원 내가 받잖아. 그리고 뭐지? 종암치에는 내가 990만 원 못 받아. 근데 990만 원이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 일반 항암을 해? 전부 다 지금 표적항암, 면역항암, 중입자 치료까지 받을 건데. 그래서 1억까지 주겠다는 거 나온 건데. 이거를 위해서 우리 삼성화재에서 영국의 재보험사에 재보험을 들었어. 리스크 때문에. 리스크가 엄청 날 거잖아. 그러면 보험사도 보험사에 또 재보험을 들거든? 그런 보험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연결해 줘야 될까? 반드시 보험은 있고, 보험은 지금 예전 보험이 분명히 이럴 거니까 이거 한번 들어봐라. 하고 연결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진짜 우리 고마운 사람이잖아.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주막에서 치료를 해주면 치료비 다 주겠다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다 주겠대. 그러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나는 이 성전세가 옛날에 교회에다 내던 그 성전 건축 헌금 성전세가 지금 뭐냐면 내 몸에 투자하는 보험금이라고 생각을 해. 성전세. 근데 이거를 전도자에게 가입을 했다. 그러면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겠지. 12개월 동안 우리가 이 수수료를 나눠서 받잖아. 우리가 이때까지 뭐 하면서 살았대? 얘 보험, 내 보험, 우리 가족들 보험.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왔어. 왜?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의 모든 건강에 대한 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뜨잖아. 이거 인증을 하면 다 나오잖아. 이 사람에 대해서 다 가족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 어디 수술했네요, 다쳤나요, 이런 것들. 관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그지? 언제, 아무리 친해도 가족이라도 그런 것들을 내놓고 저기를 할 수 있겠냐고. 가장 아프고 문제가 되어지면 누구한테 연락이 오냐면 나한테 연락 오거든. 그래서 나는 이모들도 아프고 뭐 이렇게 할 때 보험금 타고 이렇게 할 때 나한테 연락 오니까 너무 좋아. 실손도 원래는 우리 둘째 이모가 정혜 이모가 정원이 아빠한테 했거든. 근데 지금 안 하니까 보험금 해서 수수료 타 먹을 땐 좋았는데 지금 이제 관리만 들어가잖아. 그리고 이모가 병원에 많이 가니까 이제 청구를 해줘야 되는데 청구를 하려고 그러면 어디 와야 되냐면 회사에 나와야 돼. 근데 회사 안 나오고 귀찮아. 그러니까 이모가 나한테 전화가 와. 그럼 나는 우리 정원이 아빠 그 코드를 가지고 들어가서 회사에 가서 들어가서 여기서는 또 열 수도 없어. 회사 와이파이라야 다른 사람 것도 볼 수가 있어. 그 사람 비번을 알 때, 그 사람 코드를 알 때. 들어가서 그 처리를 누가 다 해주고 있었냐면 내가 해주고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정원이 아빠한테 뭐라고 했냐면 정원이 아빠 회사도 안 나오고 당신 청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미 수수료도 다 타먹은 거고 실손에는 뭐 우리한테 좋은 것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이모 거 관리자를 나한테로 이모가 바꾸려고 한다. 바꿔도 되지? 당연히 바꾸라 그랬지. 너무 좋아하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모께 나한테로 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야. 이모가 어디 아프고, 이모 척추 수술했네? 무슨 수술을 했네? 어떻게 했네? 왜 다쳤네? 이런 것들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가족이라도 다쳤는지, 수술했는지 따로 떨어져 살면 누가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 몰라. 근데 이것 때문에 연결되고 만나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저기가 되어지는 거야. 복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지더라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옛날에는 장막, 우리로 몸을 장막이라고 했잖아. 바울을 장막 짓는 일을 시키더니 지금은 진짜 우리에게 이 장막을 이렇게 나중에 헐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치료하게 하시는 새로운 치료로 회복하게 하셔서 이 사람을 그래도 어떻게 전도자로 살아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도 있겠구나. 이 새로운 신기술 치료로. 근데 나는 이 사람에게 돈으로 못 도와줘도 진짜 이 보험으로 도와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뭐 보험 들어줘 이게 아니라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근데 시간은 너무 짧고 얘기할 시간은 없어. 유튜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고객한테도 얘기하고 나온 그 부분을 그거를 이제 유튜브로 이거 보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보고 내가 든 보험이 여보 이거야 하고 뭐 말을 못 하잖아.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그것도 얘기를 해주고 너도 이거 한번 해봐봐. 또 연결해주면 그게 또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오늘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우리 기도는 누가 할까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몸이 성령이 들어와서 성전인 것을 알게 해주셨는데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정말 편한 대로 살았지만 제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알기에 이 몸 또한 주님이 쓰시기에 정말 좋은 몸으로 관리하고자 생각은 했으나 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거 알고 계시는 주님께 아뢰고 제 힘으로는 안 되나 제 안에 주님이 하심을 고백하면서 정말 이 성전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정말 이 보험사에 들어오게 해주셔서 주님이 계획하신 그분들 정말 관리 잘 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도 하고 끝까지 그분들 정말 이 보험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주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내 선택이 올바른 것인가 늘 주님께 기도로 여쭤보고 성령님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그 평균 수명을 주님이 이렇게까지 올려놓은 데에는 정말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으신데 정말 게으르지 않고 정말 나전도에 그리고 한 영혼 구하는 데에만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